안녕하십니까. 안서해금의 대표 방종호 회사입니다. 오늘 제 662강은요. 동업기업의 개념과 동업자원에 어떻게 주의해야 할 점과 각종의 세금 문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동업이라는 것, 정당도 동업이죠.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좌파, 우파 이렇게 해서 정권을 쟁탈하는 동업. 근데 요새 각 정당들이 혁신을 위해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헤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, 동업이라는 것이 이제 깨지기 쉬워요. 그래서 우리 한자에서도 회자 정리, 만난 자는 꼭 헤어진다, 아니면 거자 필발 이런 게 있어요. 간자는 꼭 돌아온다. 신용과 배려심이 중요하죠. 근데 이제 동업을 할 때는 같은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생산, 기술, 노동, 창의적 노력 이게 다 달라요.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지속을 하려면 믿어야 되고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깨지는 경우도 많죠. 이 깨지고 나서 이제 가전주식세, 지분양도세, 가전지차 이런 것이 있다, 이런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, 이런 동업에 대해서 우리 여자재경전은 11월 8자 그 표지 이렇게 제일 원전을 요약해 놨습니다.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. 자, 동업의 개념. 다수인이 금전이나 재산, 노동 등을 각자 출자해가지고 공동사업, 하나의 단일 사업을 한 행위를 말한다. 여러 명이서 금전, 재산, 노동을 제공하기도 하고, 이 동업의 주의점은 이제 상호간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, 동업계약서를 작성한다. 계약서가 너무 간단하면 이제 구체적 상황 대응 못하니까 거기에다 지분 양도 제한에 대한 내용, 또 주주 간의 우선 매수의 의무나 권리 같은 거를 약정해서 기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럼 이제 동업 출자 내용에 대한 각종 내용을 잘 써놔야 되고, 각자의 역할, 이익, 손실 분배 방법을 잘 써놔야 되고, 금전 거래는 투명하게 해야 되고, 의결 방법도 어떻게 어떤 할 때마다 결정하는 방법을 잘 적어놔야 놔야 되고, 나중에 해지할 때, 정산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써놓는 것이 동업할 때의 계약서에 굉장히 자세히 써야 한다. 이걸 잘 써놔야만 잘 지키게 된다, 이런 얘기죠. 처음부터 뭐 나만 믿게 이러면 이제 이거 깨지게 돼 있어요. 지속 가능한 이유는 동업자 간에 서로 다른 특성, 재능, 자금 원천이 다르던가 서로 특성이 다를 때는 지속 가능성이 높고, 또 호황이 되면 지속 가능할 수가 있어요. 살 되니까, 배도 부르니까 잘 돼요. 근데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. 주요 사례는 이제 동업자들의 기술이나 제조업, 영업, 관리, 지분력 등이 서로 비슷하면 서로 스크래치가 되니까 뭐 내가 너보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걸 다 비교하게 되고, 그렇게 되면 분쟁 요인이 발생해서 가능성이 높아져요. 또 호황 때보다는 불황, 요새 굉장히 극심한 불황이죠. 불황할 때 해지가 된다. 요새 불황이니까 가끔가다 저한테 동업에 대해서 깨지는 거를 어떻게 연구하느냐,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. 사실은 깨질 때가 많다. 불황이면 상대방은 이제 그러면 이제 깨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종이 짝이면 찢어버리면 되겠지만, 기업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고인 콘선이죠.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깨버릴 수는 없고, 동업 주주 간의 계약서의 지분에 대한 양도 제한이나 우선 매수 권리 의무 조항을 잘 기재했으니까 그걸 잘 보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누구한테 제3자한테 유지할 수 있도록,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. 우선 매수 조건이 충족되면 된다, 이런 얘기죠. 그럴 때 이제 때때로 우선 매수 의무와 권리가 충족이 안 돼가지고 이제 따로 헤어지면은 이제 그 빈 자리에, 동업 주주가 떠나가는 빈 자리에 제3의 주주가 이제 나오는데 불안 요인이 생길 수가 있다는 분쟁 요인이. 상대방 잔존주주가 매도주주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해야 되는데 뭐 서로 간에 뜻이 안 맞거나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만, 그때는 이제 매도주주, 떠나는 주주가 소유 지분을 다른 제3자한테 양도 이미 매각이 가능한 것이 이제 주식회사의 원리죠. 이건 이제 당연한 것이고, 그래서 이럴 때 회사의 구성이 잘 유지되도록 잘 매각을 해야 되고, 서로 프렌들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돼야 한다, 이런 얘기죠. 자, 이게 동업이 청산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? 과점주주 취득세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동일회사의 법인 개인이 어떤 50대 50의 동업 상태에서 50% 초과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동업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
과점주주가 취득세율을 한 번 더 내는 그런 것이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이제 취득세를 법인의 지분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봐서 과점취득세 한 번 더 낸다 이런 얘기죠. 그다음 이제 동업주식 소수지분자가 지분을 팔고 나갈 때 지분의 양도 차익, 즉 양도가에서 취득원가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중소기업 소액 주주는 10%, 일반 주주는 20%, 일반 기업 20%, 대주주가 1년 부면 차액의 30% 같은 양도세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이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어요. 50대 50 동합일 때는 과점주주가 없으니까 제2차 납세의무를 할 수가 없는데 회사가 져야 되는데 한 명이 이제 50대로 무슨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되면은 그때는 해당 법인의 세금에 대해서 해당 법인이 납부를 못했을 때는 그 동업주주 남은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국세유본법 제39조에 잘 규정이 되어 있다. 이런 세 가지 개념점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.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우리가 동업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이렇게 10가지 포인트가 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세균 대표 박윤정 회사였습니다.